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월 26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타르 대 일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타르는 3차전에서 호주를 상대로 일본과 스파링을 했다고 본다.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호주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성과는 상당할 것이다.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크게 두려운 면모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일본도 경기가 진행이 될수록 경기력에 대한 좋은 평가는 잘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서 일본은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1차전에서 중국에게 1대0으로 겨우 이긴 것이 처음에는 일본의 수적인 열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취급했지만 일본도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카타르가 악명 높은 홈콜로 무장하면서 경합 상황에서 상당히 거칠게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 상태에서는 일본도 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카타르가 실리를 챙기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일본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도하는 상황에서 골을 기록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었고 지난 3차전에서 카타르가 몰아치는 호주를 상대로 이미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수비하는 법에 대한 학습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카타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헤렌벤 대 아인트호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렌벤은 기본적으로 아인트호벤뿐만 아니라 리그 내 강호들에게는 약한 전력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중원을 장악해야 경기가 풀리는 편이라서 강호드로가의 매치에서는 전반적으로 열세다. 물론 홈에서는 알크마르나 아약스에게 승점을 따내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일단 실점률 통제라는 면에서 신뢰를 하기엔 어려운 전력이다. 아인트호벤이 수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팀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겠다. 이어서 아인트호벤은 이 매치에서 이기고 페예노르트가 고어헤드를 이기지 못하면 우승이 확정된다. 일단 이 매치에서 이겨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일단 강한 압박으로 승부를 거는 편인데 UCL 레벨에서는 이것이 수비적인 약점으로 이어지고는 하지만 리그 내에서는 이 양상을 돌파하는 전력이 적다. 올 시즌 20실점을 넘기지 않은 팀은 아인트호벤뿐이다. 강하게 가면서 공격력도 챙기고 있는 것은 덤이다. 아인트호벤의 경기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단 주도권을 가져오는 상대를 만나서는 헤렌벤이 상당히 무력한 편이다. 아인트호벤이 강한 압박으로 생길 수 있는 수비적인 약점도 많지 않은 편이고 이 경기를 이기면 조기에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있다. 아인트호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대 인도네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일단 결과는 무실점 전승으로 조1이다. 그래도 중국 전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자주 연출하는 등 경기력이 썩 좋지는 못했다. 일단 현재 변준수를 제외하면 전문 센터백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상대 역습에 대비하는 실리를 챙길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상당히 답답해지는 양상이 짙은데 그래도 이영준이 효율이 좋고 전반적으로 박스 내에서 크로스 상황이 오면 선수들이 집중력을 잘 발휘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인도네시아는 일단 체력적으로 불리하다. 3차전에서 요르단과의 매치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일단 성인 대표팀에 데뷔를 한 선수들이 U23 대표팀에도 다수인 만큼 경기력 자체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다만 체력적인 열세와 함께 늘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피지컬 경합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다. 아르한이 던지는 롱스로인도 주요 옵션에서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력에서나 피지컬에서나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기는 하나 결국 센터백 뎁스의 붕괴로 인해서 실리적인 접근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이영준이나 전반적인 선수들이 크로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믿어봐야겠다. 대한민국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브라이턴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이턴은 상당히 흐름이 좋지 못하다. 지난 매치에서도 기대 득점이 0점대에 그치는 등 공격적으로 별로 두각을 드러냈다고 하기는 어려웠던 양상이다.
물론 맨시티나 아스날을 상대로도 플랜 A 공격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전력 중 하나이기는 한데 뎁스의 부족으로 인해 상대의 전방 압박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전환 속도에서 장점이 부족한 중원과 수비가 문제가 될 여지도 있는 편이다. 이어서 맨시티는 브라이턴과의 매치에서는 대부분 우위를 점했다. 전력에서 상위 호환이고 전방 압박 경쟁에서도 유려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인데 다만 120분 레알 마드리드와의 매치를 치르고 확실히 스몰 스쿼드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은 있어 보이고 아예 홀란드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도 있다. 리그 우승 경쟁을 위해서 다득점 양상보다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매듭짓는 플랜을 들고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맨시티가 브라이턴을 상대로는 늘 상위 호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동력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맨시티가 아주 앞서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리그에서의 경쟁을 염두에 두는 상황이라면 맨시티가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며 승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맨체스터 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고어헤드 대 페예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어헤드는 전형적으로 체급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팀이다. 제법 공격의 효율도 높은 편이고 역습에서의 중원의 참여도도 높지만 올 시즌 자신보다 윗순위의 팀들 상대로는 승리가 없다. 특히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으로 무실점 비중이 만만치는 않지만 경기 당 실점률이 1점을 넘기는 이유도 강호들을 상대로 매우 부진한 양상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페예노르트는 히메네즈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는 득점력에서 기복이 없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상대에게 돌파 이외의 선택지를 주지 않는 압박의 질이 여전히 유효하다. 트벤테와 아인트호벤 등 리그 내에서도 명백한 상위권이 아니면 이 양상에서 페예노르트를 극복한 팀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저득점 양상에서도 지키는 양상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페예노르트가 득점력이 라이벌 아인트호벤보다는 기복이 심한 면모는 있다. 다만 압박을 매개로 상대를 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수비를 끌고 가는 것은 중하위권 팀들에게는 어려운 미션이었다. 애초에 고어헤드가 상당히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다. 저득점 양상이 나와도 페예노르트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페예노르트 승리를 추천합니다.